우리나라는 남자만 군대를 갑니다. 꽃다운 20대 초반, 대학에 다니거나 사회로 막 나가야 할 그 시기에 남자들은 군대에 들어가죠. 여자들은 그 시간에 학업이나 커리어를 더 앞당겨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마음속에는 늘 억울함이 있어요. 나도 그 시간에 내 발전을 위해 쓰고 싶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입시라는 압박 속에 치열하게 달려왔잖아요. 조금 해방감을 느끼려는 순간 군대를 가야 하는 거예요. 군대의 힘듦은 단순히 육체적인 게 아니거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밖에서 친구들이나 애인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이 감정을 잘 모르죠. 어디 감옥이라도 한번 갔다 오지 않는 이상 온전히 알 수 없겠죠. 이렇게 몰라주니까 남자들은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낄 거고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하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여기서 잠깐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여자는 애 낳지 않느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맞습니다. 저도 아빠가 되어보니까 더 알겠어요. 출산과 양육, 그거 정말 위대한 일이고 존중받아 마땅하죠. 가정에서 엄마가 없으면 집이 돌아가지 않아요. 아빠랑 아무리 애착 관계를 형성했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이 가장 안정적이라 느낍니다. 한 사람을 잘 길러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임무는 없어요. 우리 엄마들, 대한민국 여성들 너무 대단하고 사랑해요. 화이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임신과 출산의 고귀함과 국방의 의무를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 낳는 게 대단하다고 해서 생존과 위기 대처를 배우는 기회에서 여성을 빼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국민으로서 기본을 배우는 건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해보지 못한 소수의 눈치 없고 선이란 걸 모르는 여자 사람들이 가볍게 말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다 갔다 오는 건데 왜 혼자 생색내냐, 이런 말들이 남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여성들이 군대에 대해 1도 모른다는 거가 이게 남녀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남자도 군대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총이라고 비비탄 총밖에 안 만져봤고 총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총을 어깨에 견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몰라요. 그러다 훈련소 들어가서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돼요. 전시에 필요한 기본 지식, 위기 대처법, 응급처치 등등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 남자라서 군대라는 제도 안에 있으니까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왜 군대에 와야만 배울 수 있는 걸까? 왜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은 이런 기회를 아예 가지지 못하는 걸까? 결국 남자만 배우고 여자들은 모르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통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겪은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의 간극, 그게 바로 갈등을 깊게 만드는 이유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징병제라는 방식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는지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고 지금은 전쟁의 형태도 달라졌는데 차라리 합당한 보수를 주고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 되는 게 전투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짧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헛소리일 수도 있어요. 뭐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제도가 당장 바뀌긴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고 군대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남자처럼 18개월씩 현역 복무하면서 똥공기를 다 겪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초 군사 훈련, 생존, 응급교육, 재난 대비 훈련 정도는 남녀 모두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훈련소에서 4주 기초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엔 주말만이라도, 아니 일정 기간만이라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일상에서 누군가가 쓰러지거나 사고가 났을 때 누구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교육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건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취사, 의료, 보급, 통신, 심리 지원 이런 분야도 전쟁에서는 다 필수죠.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에서도 우리가 주변 시민을 살리고 도와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태연함, 의연함, 대처 능력,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갖춰야 할 기본 자산이에요. 위급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쓰러지고 불이 나고 차 사고가 나고 재난이 터졌을 때 겁이 나서 어떻게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몸과 뇌가 굳어버리면 위기는 더 커집니다. 근데 훈련받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그런 한순간이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에 남녀가 어디고 나이가 어디 있어요. 여자분들 중 상당수는 AED가 뭔지도 모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지하철이나 공항, 어디 빌딩 로비에도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분들 몰라요. 남자들은 군대, 예비군, 민방위에서 반복적으로 배웁니다. 솔직히 남자들도 다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예비군이나 민방위 해보면 막 잠자고 얼마나 설렁설렁 하는데요. 근데도 반복적으로 하니까 10명 중 1명 나설 것이 4명, 5명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결국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 못하더라도 지식이 있으면 최소한 민폐는 안 끼칠 수 있어요. 남자분들 예비군이나 민방위 때 교육 영상으로 보는 게 있는데 AED를 쓸 때 타인이 환자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기본 지식조차 없어서 하지 말라는데 막 울면서 친구 만졌다가 감전돼서 같이 쓰러지는 영상, 이거 엄청 유명한 교육 영상이죠. 또 예전에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자가 판단 제대로 못하고 여학생 지나가는데 엑셀 밟아가지고 차와 차 사이에 여학생이 끼었는데 빨리 후진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황해서 그냥 깍깍 소리만 지르고 멘붕 온 영상 유명하죠. 이런 것들은요, 단순히 무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회 전체의 리스크입니다. 물론 남녀를 떠나서 일을 더 키우고 사소한 일에 호들갑 떨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향 그 자체가 큰 문제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수를 줄이려면 결국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조금 더 냉철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는데 남녀가 어디 있어요. 태생적으로 남녀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뜩이나 워리어 유전자를 가진 남성들만 군대에 보내게 되면 간극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 서로 다른 경험과 기억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서로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맞춰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3주년이 되는 이태원 참사, 그 사고 당시에요. 많은 시민들이 곳곳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었죠. 의료계 관련 쪽 종사자를 제외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여자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생각했었거든요. 왜 이런 교육을 여자들한테 안 시키지? 왜 이 중요한 지식을 절반의 국민만 알아야 하지? 나중에 무슨 큰 사고라도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러지?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사고가 난 거예요. 3년 전에. 국방의 의무라는 건 단순히 전쟁 때 총알바지 되는 것만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생존을 배우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배우는 겁니다. 남녀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각자의 조건 속에서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징병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의 일부는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쏘는 법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법을 배우는 그 경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이건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전쟁은 결코 남자들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앞치마에 돌을 담아 나르고 왜군에게 돌을 던졌던 아낙네들, 6.25 전쟁 때 피랑길에서 아이를 안고 군인들에게 밥을 해주고 부상병을 돌보던 여성들, 그리고 보급과 간호, 후방에서 나라를 지탱한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총을 쏘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전쟁을 버텨낸 위대한 군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찾아 나선 용기와 헌신이 우리 역사를 지켜온 겁니다. 민폐 끼치는 사람은 되지 말자고요. 남자든 여자든 위대한 사람은 위대합니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위기 앞에서 똘똘 뭉쳐왔고 너나 할 것 없이 빛을 발휘해 왔다는 걸요. 너무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는 싸이의 말춤과 BTS의 퍼포먼스, 득점왕 손흥민의 양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캐대언까지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나라예요. 그 자부심의 뿌리에는 위기 때마다 서로를 지켜온 우리 국민들이 있었죠. 이렇게 멋진 나라에서 창창한 젊은 남자들이 자유를 억압당하며 군대에 끌려가는 현실은 참 씁쓸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이렇게 된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역사 공부도 되고 럭키비키잖아. 군대 가서 남자들이 전투력과 무관한 이상한 똥문 하나 배워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 남자 입장에서는 나약한 여자들이 답답해 보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또 폭력적인 남자들이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 결과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부강한 나라로 가는 길, 우리가 함께해야 할 기본은 분명합니다. 생존을 배우고 서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게 바로 국방의 의무이고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싸움 좀 하지 맙시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